상한론 공부하면 진증에 밝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명병 제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초간단 요약해도 지난 시간에 다루어 드린 내용이라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양명병 제강 후에 말씀드리는 소양병 제강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소양병은 감기 바이러스 질환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에게 많거든요. 쓰임새가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양명병 제강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하면 무슨 병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실까요? 일단 원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명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gut 시스템이 열독이 특히 심한 상태다. 상한론 신의의 염원 선생님의 해설로 보면 차조는 양명 위장병의 제강이 된다. 양명은 한의소에 있는 수로이며 위장 계통을 가리키는 말로서 소화기 계통이나 위장에는 반드시 상당한 열의 힘이 있어야 소화를 잘 시키며 열력이 부족하면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될 때 위장계통, gut 시스템의 열력이 충실한가 충실하지 않은가를 보고 그 병증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위가가 차다, 특히 위가 차다 그러면 복진을 해보면 물소리가 감지가 돼요. 물주머니가 감지가 돼요. 그리고 수시로 되새김질해요. 그러니까 왁 이렇게 토하는 게 아니라 왁 하고 토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길 걷는데 먹은 게 서너 시간 전에 먹은 게 쑥 올라오는 거야. 약간 신물과 함께. 위 찬 사람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양명은 한의소에 있는 수로이며 위장 계통을 가리키는 말로서 소화기 계통이나 위장에는 반드시 상당한 열의 힘이 있어야 소화를 잘 시키며 열력이 부족하면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이 열력은 태양 광선의 불이 활활 붙는 것과 같고 화광이 후끈거리는 것과 같이 극하는 가운데 구지하는 것이 있으므로 양명이라 했다. 위장계통에는 직접 소화시키는 것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장기가 있는데 병합해서 하는 말로서 신구학설로 증상을 밝혀보기로 한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쉬워요. 이미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위는 뱃속에 있으며 상에는 식도가 있어서 구강으로 통하고 아래로는 소장으로 통하며 소장의 상단과 위의 하구 근처에는 십이지장이 있다. 소장 전체는 굴곡하여 고리처럼 굽어서 둥근 모양을 하여 뱃속에 포개져 있으며 하단은 맹장과 통한다. 맹장은 대장의 첫머리이며 대장 전체는 한쪽이 없는 환형을 하고 있다. 첫머리에서 복부 우측을 따라 상행하여 굽어져서 횡행하는데 위에 저부를 거쳐서 복좌측에 이르러 또 굽어져서 하행하여 골반강에 가서 S자상이 되어 직장에 도달하여 항문에서 그쳤다. 그런데요, 제가 한겨울 추운 겨울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고박요약을 막바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안 하던 짓 그렇습니다. 당시가 이제 12월 달인데 12월만 되면 서울에 있으면 당시 서울 살 때요. 여기저기서 술 먹자고 덤벼드는 애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에? 그래서 겸사겸사 금강산 건봉사 가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아침 6시에 공양이에요. 그것도 건봉사 미안합니다. 큰 대접에다가 밥 그리고 나물 고추장 비벼서 그걸로 그냥 끝. 그리고 12시에 점심 먹는데 어떤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책 쓰다 보면은 3시 4시까지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다 깜빡 잠들면 못 일어나. 그러니까 대부분 아침을 굶는 거야. 그래서 점심 저녁 5시경에 먹고 근데 하나 똑같은 거지. 아니 맨날 매일 고기에 술에 탐닉하던 놈이 아침을 굶고 두 끼 풀떼기만 먹으니까 눈에서 별이 보이더라고. 어지러워. 그래서 하산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마무리 지었어요. 핑계가 아니고요. 그때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상실될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상하게 그때 그랬어요. 추위에 떨고 아마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고방혈액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여기도 보면 대장을 여기 큰 대자 장장자 써야 되는데 아이고 양해해 주세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위와 소장의 점막에서 점액을 많이 분비하여 소화시키는 데 쓰고 대장의 점액 분비는 찌꺼기를 전도하는 데 쓸 뿐이다. 위의 소화에는 직접 비장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으며 비는 위가 소화를 시킬 때는 수축작용을 하며 비 자체의 혈액은 위저의 혈관과 얽혀 있으므로 전량을 위저에 수주하고 한편으로는 심장에서 취급해와서 도토리의 급통과 비슷한 것이 있어서 위저의 혈관과 통한다. 여기 보시면 비장에서 위체로 혈을 쏴줘야 위체가 팽배해져요. 그러니까 위체로 음식이 들어가면 조건반사적으로 비장에서 위체에 피를 쏴주는데 그러면 풍선처럼 부풀게 되고 탄력으로 맷돌질을 하는데 만약에 비장에서 혈이 부족해서 못 가면 그러면 위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고 고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쟤는 비는 좋은데 위가 나빠. 또는 쟤는 위는 좋은데 비가 나빠.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쟤는 비위가 약해. 비위가 나빠. 비위를 하나로 취급했어요. 내경에 이른 바 비의 대략이며 위가 비혈의 수주를 얻으면 위의 연력이 증가하여 점액의 분비가 왕성해지므로 부숙하는 힘이 더 많아지는데 이 연력이 곧 한의가 말하는 위양이다. 소장의 소화는 직접 담즙과 최액을 의지하고 있으며 담즙은 간장에서 제조되어 담낭에 저장하는 것이고 최액은 자체에서 분비하는 것과 비장의 도관으로 진액을 수입하여 공동으로 제성하는 것이 있다. 담과 최관이 십이지장을 통하여 소장으로 들어가며 위장의 소화는 자체에서 분비하는 외에 직접으로는 담과 최에서 취하는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간, 비 두 장에서 취하는 것도 있어서 생리상으로도 보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 간에서 쓸개주스를 만들어서 평소에는 골블라드 담낭에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비장에서 위체를 팽배하게 이렇게 부풀어주고 그러면 주물럭주물럭 맷돌질 연력이 생기죠. 그리고 먹은 음식을 삭혀주잖아요. 위산을 통해서 더더욱 아주 고운 암죽 형태를 만들어요. 이유식 형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의 첫머리인 십이지장으로 아주 조금씩 흘려보내요. 이때 췌장에서는 췌즙이 소화효소액이, 담당에서는 간의 지위를 받아서 담즙이 여기 십이지장에서 위에서 보낸 음식과 삼자가 섞이죠. 믹스가 돼요. 그러면서 소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소화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폐각 내의 병이, 즉 폐각 내의 바이러스가 미주신경 라인과 교감신경 라인과 식도를 타고 위가로 들어간 병이 양명병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양명병. 그리고 양명병은 독감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생기는 병도 있어요. 이른바 실열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열변비. 해질물에 비면 열이 상승하면서 똥꼬가 아플 정도로 똥을 놓을 때 항문이 찢어질 듯 아파. 그리고 힘주면은 딱딱한 변이 조금 나오다가 말고, 또 힘주면 또 조금 나오다 말고, 닦고 돌아서면 또 똥 누고 싶고, 어떤 경우에 똑같은 2급 후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설사, 독감 바이러스나 또는 노로바이러스 등등으로 장염이 생겼어요. 그러면 쉴 새 없이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의 설사똥은 황토색이에요. 황토색. 소화가 아주 잘 된 변. 그리고 똥 냄새를 맡아보면 취기가 있어요. 마치 술이 섞인 것 같아. 그런데 이때에 똥굿이 탑니다. 똥굿이 타. 돌아서면 또 설사하고 싶고. 그러니까 무시로 팬티를 저릴 정도로 그냥 힘없이 나오는 설사 말고 황토색의 변이 나오면서 설사가 나오면서 똥굿이 탄다.
이것도 2급 후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의학에서는 설사시키는 약을 써요. 왜? 지금 장내에 특히 장염에 의해서 병이 생겼을 때는 기하급수학적으로 병균이 증가하거든요. 빨리 쏟아내야 돼. 그래서 설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이 있어요. 그래서 대황, 속고 등을 써서 빨리 내버리는 그러한 약이 상한론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폐강 내의 바이러스 질환이 여기 그 시스템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양명병이다. 경문에 위가라고 한 것은 소화기 계통의 전체를 가리킨 말이다. 소화기는 한 장형의 관으로서 위만 팽대하여 주머니와 같으므로 특히 위를 들어서 그 외의 것을 개괄한 것이다. 위가 실의 실자는 대략 2가지의 뜻이 있다. 식물이 즉 먹은 음식이 적재해서 실한 것도 실이고, 표열이 즉 폐가의 병이 위가로 전이된 것도 그래서 실한 것도 실이다. 즉 여기서 실한 것은 열독이 가득 차 있다를 말해요. 그런데 그 열독은 식독으로 인한 것과 바이러스 질환과 같이 폐강 내에 침투했던 바이러스가 위가로 침투해서 생기는 것도 있다. 식체로서 실한 것은 승기탕증이 되고, 열 즉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실한 것은 백호탕증이므로 승기탕, 백호탕이 양명병을 바로 다스리는 처방이다. 그러니까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양명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2가지. 위가의 열독이 심한 것, 그리고 2급 후중, 똥긋이다는 변비를 가지고 있어요. 독감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그럴 경우에 조이승기탕 등을 쓰거든요. 그리고 백호탕증은 2가지로 나뉘는데 그냥 백호탕이 있고 인삼백호탕증이 있어요. 허실을 가려서 또 열을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요. 강론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승기탕증과 백호탕증이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하세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양병이 폐가에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폐강 내에 있는 병. 그런데 왜 그것을 중경사께서는 껍데기에 생긴 병이라 했어요? 그렇죠.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침투할 때 외기와 함께 들어오는 거잖아요. 외기가 직접 닿는 곳이기 때문에 태양 표부에 있는 병이다, 표병이라는 것은 무조건 폐를 가리킨 말이에요. 중경사부님께서는 돼지 껍데기, 이 껍데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껍데기에 바이러스가 묻는다고 감염되지 않아요. 이 껍데기에도 또 면역작용이 있거든. 어쨌든 폐가의 병이다. 양명병은 위가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 그런데 태양병이나 양명병이나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또 그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틈틈이 강론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병이 사실은 오늘날 입장에서는 소양병이에요. 소양병 증후군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이르는 편두통도 소양병이고요. 그리고 뒷목이 뻐근한 것도 소양병이고요. 눈에서 별이 보이는 것도 일부 소양병에 속해요. 헛구역질, 구역구토, 그러면서 머리 아픈 거, 독감 바이러스, 장염 바이러스 등등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거 소양병이에요. 그래서 소양병은 특히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 말씀드렸고, 소양병 제강에서 요긴한 내용 준비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